최근 40살의 호날두가 월드컵 예선에서 2골을 기록하며 포르투갈을 1위를 이끌었죠. 이러다 보니 맨유 팬들 사이에서는 셰슈코나 지르크지보다 차라리 40살의 호날두가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시 역시 놀라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MLS에서 이번에 득점 1위와 도움 2위, 2년 연속 MVP가 유력하고 심지어는 2028년까지 재계약에도 사인했잖아요. 같은 MLS의 손흥민 선수 역시 33살임에도 불구하고 9경기 9골 넣으면서 MLS 신인상 노리고 있죠. 또 최근에 너무 잘하니까 밀란, 토트넘 임대설까지 났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는 데브라이너, 모드리치, 베테랑 노장들이 아직도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요즘 베테랑 선수들은 과거 시대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정상급의 활약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30대 중반을 넘기면 대부분이 은퇴를 고민했었어요. 루니는 33살, 토레스는 35,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반바스테는 28에 은퇴했고 오원도 33살, 다들 꽤나 빠르게 은퇴했었죠.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30살 이후에는 빅리그를 떠나서 미국이나 터키, 일본 등 수준이 비교적 낮은 리그에서 활약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옵타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5년 이상 활약한 선수가 리그를 떠나는 평균 나이대가 31살이라고 해요. 드록바도 중국, 터키, 인도 리그 등 다양한 리그들을 거쳐서 은퇴를 했었고 J리그 갔던 토레스나 이니에스타 등 많은 스타들이 30을 넘기면 대부분 리그를 떠났었죠. 그렇다면 과거 스타들은 왜 전성기에서 빠르게 내려왔던 걸까요? 옵타에 따르면 선수들의 보통 전성기가 25에서 8이라고 해요. 그 이후부터는 피지컬, 스피드, 체력, 대부분의 능력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부상 빈도 역시 1.8배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애슬레틱의 포지션별 전성기를 보더라도 활동량이 가장 많은 풀백이 26을 넘어가면 급격한 기량 하락이 찾아오게 되고 윙어는 27, 스트라이커가 28 넘으면 폼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즉 과거 축구에서는 이런 신체적 하락이 곧 은퇴가 다가옴을 암시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전히 빅리그에서 건재한 30대 후반들 너무나 많다고요. 앞서 언급한 모드리치를 제외하고도 34살의 김덕배가 나폴리를 이적하고 지금 제2의 마라도나 소리 들으면서 활약하고 있고요. 반다이크도 34세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리버풀의 핵심입니다. 레반도프스키 37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공격의 핵심이죠. 지루 또한 지금 39이에요. 그럼에도 프랑스 릴에서 주전 스트라이커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나 이들이 롱런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축구에서는 그 팀의 전술보다 선수의 개인 능력과 창의성, 피지컬이 더 중요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과르디올라의 등장으로 축구가 피지컬의 싸움에서 전술의 싸움으로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는 체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위치 선정과 공간이 패스 타이밍 같은 전술적 지능으로도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 감독들마다도 그 선수들이 잘하기만 하면 이 선수의 맞춤형 전술을 갖고 왔던 거죠. 예전에는 많이 뛰고 투지가 돋보였다면 지금은 무작정 많이 뛰는 것보다 언제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효율적으로 플레이하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제임스 밀러, 카세미루, 베르나르도 실바 아직도 뛰고 있고요. 특히 PL 최고령 39살 밀러의 경우에는 전성기에는 윙어, 풀백, 중미 모두 볼 수 있는 전천후 선수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점을 가릴 수 있고 노련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중미로 경기에 많이 나서고 있다고요. 거기 이탈리아도 모드리치, 데브라이너, 여기에 마티치도 지금 사스올로에서 아직도 뛰고 있죠. 그리고 공격 있는 선수들은 포지션을 바꿔서 성공한 경우가 많잖아요. 메날도도 전성기 시절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파괴하는 윙어였지만 30살이 넘어가면서는 이젠 스피드보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판단력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포처 역할로 바뀌었죠. 요즘 메시는 거의 중미까지 내려오던데요. 그리고 맨시티와 불프스부르크에서 뛰었던 제코의 경우에도 포지션은 동일하지만 전성기 때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패스와 경기 템포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딥라인 포워드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지컬적 능력이 감소한 대신에 노련함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수들 모두 공통점이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메나두 세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축구의 전술이 고도화되기 전에 감각과 창의성이 강조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체계적인 전술 안에서도 여전히 변칙적인 플레이로 판을 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최근 축구의 가장 노잼 포인트가 뭐예요? 대부분 본인들의 뾰족한 무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마다 플레이가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릴스에서 옛날 윙어들이랑 요즘 윙어들 비교하면서 너무 플레이가 다 똑같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없다라는 걸 강조했었고, 여기에 팬들이 많이 열광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2005년 호나우지니 이후 2024년 로드리가 받기 전까지 20년 동안 발롱도르 수상자 중 칸나바로를 제외하면 모두가 80년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진짜 천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보다 과학적인 이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전의 축구는 확실히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는 축구였었어요. 오늘 좀 몸이 무거운데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이런 개인 차에 의해서 결정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데 98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호텔방에서 경련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거든요. 이때 호나우두를 발견한 호베르트 칼로스가 팀닥터를 급하게 불렀었고 경기 직전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그런데 이때 미스테리했던 점이 당시 경기 직전까지 아무 이상도 없던 호나우두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죠. 또한 5회는 웸블리에서 열린 FA컵 결승전에서 허벅지가 오늘 좀 좋지 않은데요? 부상당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 입었었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스포츠 과학의 발전으로 이젠 선수 한 명당 GPS 센서, 심박수, 근육 피로도, 수면 패턴까지 모두 데이터를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수가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지, 또 경기 후에는 회복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모든 선수가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근육 밸런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하죠. 실제로 파리가 작년에 PSG 랩을 신설해서 선수 개개인의 훈련 강도와 식단, 휴식 여부까지 이제 결정한다고 하죠. 맨시티 역시 휴먼 퍼포먼스 부서를 신설해서 선수의 수면 패턴과 가족관계, 심리 상태까지 분석해서 이걸 경기력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SNS가 활발한 이 시대에 이런 시스템은 선수들이 비판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잘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근데 확실히 맨시티가 그래서 이 멘탈에 영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최근에는 사실 구단마다 다양한 코치들이 영입되고 있잖아요. 뭐 스로잉 코치, 세트피스 코치. 그런데 요즘 또 퍼포먼스 코치가 유행이라고 해요. 퍼포먼스 코치는 무슨 일을 할까요? 단순히 이 신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영양과 멘탈 케어까지 이 사람이 담당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도 퍼포먼스 코치가 있는 메시는 경기 전후로 심박 리듬을 분석해서 피로도를 수치로 관리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초콜릿과 탄산음료 끊고 구토 증상이 완전 사라졌잖아요. 또 개인 코치가 있는 호날두도 하루 6끼를 3시간 간격으로 섭취하고, 수면 또한 하루에 4-5번씩 90분에 걸쳐서 나는 수면법을 아직도 실천한다고 하죠. 종목은 다르지만 야구선수 오타니도 혈액 분석을 통해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이 계란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껴서 식단에서 계란을 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계란찜, 뭐 계란볶음밥 다 못 먹네? 쉽지 않은데? 결국 축구는 선수들마다 구단에서 또 개인 자체적으로도 커스터마이징된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확실히 선수들의 기량 유지에 있어서도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저는 세 번째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결국 요즘 스타들은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구단이 선수를 스타로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스타가 구단을 만드는 시대죠. 메시, 호날두, 모드리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져도 SNS 팔로워 수와 글로벌 팬덤, 그리고 광고 가치가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한 기성용 선수가 입단 이틀 만에 유니폼을 1200벌 완판했었어요. 이게 포항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 유니폼 판매 수익으로만 연봉을 넘어섰다고 했죠. 또 33살의 네이마르는 자신의 고향 산토스로 복귀하자마자 티켓 판매량이 10배 가까이 오르고 산토스의 스폰서 계약액이 지난해보다 30배 증가했다고 알려졌잖아요. 여전히 호날두는 인스타그램 최고의 스타고, 호날두 인스타 피드에 광고 싣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건당 46억이래요. 전 46만 원만 줘도 할게요. 그리고 메시가 지금 소셜 미디어로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680억이래요. 그런데 MLS의 구단 중 하나인 내슈빌 SC 미디어 수입이 280억이거든요. 선수 개인이 MLS 구단 하나에 2배가 넘는 미디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선 이 선수가 단순히 선수 한 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티켓, 스폰서, 굿즈, 여기에 글로벌 노출까지 책임지는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전에는 은퇴와 동시에 영향력이 사라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역 말년이 오히려 브랜드 확장에 기회가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네이마르도 요즘 어때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e스포츠 팀 만들고 킹스리그도 참여하면서 미디어, 게임 업계로 본인을 확장시키고 있죠. 아게로도 그렇고 네이마르도 그렇고 다 스트리머도 하잖아요. 여기에 또 개인 비즈니스 하면 음바페도 빼놓을 수 없죠. 르브론 제임스를 롤모델로
삼아서 직접 본인이 미디어 제작사 차리고 여기서 자신의 다큐멘터리와 스포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요. 또 블록체인 플랫폼인 소아레에 투자하면서 웹3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떠난 이유들에 대한 힌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9월 A매치에서도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필요 없었고 폼 완전히 살려가면서 2경기 연속 득점했었고요. 경기가 없는 날은 요즘 뭐예요? LA 다저스 시구하고 LA 램스 초청받아서 경기 관람하고 또 이때도 카메라 다 붙죠. 완전히 셀럽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또한 최근 소속팀 LAFC를 통해서 하이브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죠. K-팝과 스포츠가 결합된 형태의 글로벌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흐름의 뒤에는 손흥민의 소속사 CAA가 또 있잖아요. CAA가 어디예요? 르브론 제임스, 비욘세, 톰 크루즈 같은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소속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죠. 지금 손흥민의 활동 방향을 보면 스포츠를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확장하려는 전형적인 CAA의 브랜딩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선수 한 명이 하나의 IP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 선수들은 단순히 스포츠맨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맨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업이니까. 그래서 에이전시들은 선수의 커리어를 얼마나 길게 끌 수 있냐를 수익 극대화의 전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왜 베테랑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많이 오래 뛰고 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5가지 이해가 되지만 호날두, 모드리치처럼 40살까지 뛰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최근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현역생활 하는 건 분명히 내년 월드컵 영향도 있을 겁니다. 특히 호날두요. 호날두 여전히 40살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주전 스트라이커죠. 활동량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네이션스컵도 우승도 했으니까. 메날두 모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라스트 댄스였던 것 같지만 2026년 월드컵에서도 진짜 마지막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축구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피지컬에서 전술로, 감각에서 데이터로.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메날두 그리고 다양한 영포티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베테랑들이 과연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내년 월드컵에서 메날두는 과연 어떤 성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쇼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